자, 쿼리 1번 문제. 테이블 두 가지 이용하고요. 그림에 보니까 관리 대상 회원이 두 군데 보입니다. 비고에 엎어치는 문제. 업데이트 쿼리. 최근에 주문이 없다라는 건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조건이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23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 그 사이. 나딘, 하위 쿼리. 실렉트 잘 찾으러 가야 되겠네요. 엎어치기 전 상태 보겠습니다. 정답 그림 회원. 비고가 텅텅 비었고요. 총 14개 레코드 그림의 이창수까지 정확하게 캡처 다 돼 있네요. 확인 한번 해볼게요. 문제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첫 번째 최다영에 펼쳐봤더니 날짜 보세요. 정말 없죠? 문제에서 원한 건 4월 10일과 4월 30일 그 사이 정보가 없어요. 아, 그래서 주문을 안 했구나라는 게 알려진 거죠. 이렇게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 조건이 안 맞으니까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럼 밑에 있는 철수. 철수는 그 사이에 날짜 주문했겠죠. 여기 하나 보이네요. 4월 21일. 아, 그럼 10일하고 30일 사이에 주문 두 번이나 했네. 그러면 안 뒤집어 쓰는 게 맞는 거죠. 필요하시면 손이 빨라야 된다고요. 뭐 썼다 지웠다 그런 거만 안 하시면 돼요. 코드 꽤 길겠죠? 되게 길 거예요. 만들러 갑니다. 쿼리 디자인. 테이블 두 개. 회원도 던지고 주문도 던지고. 되도록이면 결과가 나올 테이블 앞쪽에 배치. 되도록이면 조건인가 싶은 아이를 뒤쪽에 배치. 업데이트로 쿼리 유형 변경. 비고, 필드, 자 뭡니다. 뒤집어 쓸 거거든요. 미음의 한자 띄웠으니까 똑같이. 검은 별 한 칸 띄우고 관리 대상 회원입니다. 이건 결과물이고요. 두 개의 연결고리인 고객 아이디와 고객 아이디 연결고리 결과물에 나오는 그 필드를 데리고 오는 게 규칙이에요. 조건 크게 해서 적어보도록 하죠. 뭐가 없어야 될까요? 내가 뭘 만족해야 될까요? not in. 그냥 in을 쓰든 not in을 쓰든 잘 찾아와야 된다는 거. select 필드명 from table where 조건 그거 쓸 거예요. select 필드명은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고객 아이디 대문자입니다. 자, from 어디서요? 주문에서요. 조건은 주문 일자가 있는 주문 테이블. 조건은 where이죠. 자, 주문 일자가 크게 보자면 날짜와 날짜 사이죠. between입니다. between shop and shop 이라고 해주면 이게 제일 큰 모양새예요. select 필드명 from 테이블명 where 조건. 비교는 주문일자 필드가 날짜와 날짜 사이에 있는 게 아닌 없는 뭐 이렇게 작업이 되는 거죠. 날짜는 4 빼기 2 빼기 2입니다. 2023 빼기 04 빼기 10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복사해서 붙일게요. 4월 30일이죠. 되도록이면 한 줄로 잘 보이게. 뭐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좀 뭐 되도록이면. 다시 select 필드명 from 테이블명 where 조건. 중간에 꼈네. 중간에 끼면 between 단사 쓰면 되지. between A and B 형식은 부등호를 사용하지 않고요. 내가 날짜야 라고 알려주는 게 샵Q. between A and B 형식. 혹시라도 띄워쓰기 하나, 글자 하나, 뭐 잘 못 보고 지나갈 수도 있을 거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미리 복사를 좀 해놓으세요. 날려먹기 전에. 확인 나가서 엔터. 별일 없습니까? 잊지 마세요. 과정상의 두 개의 테이블이 다 필요했을지 모르겠지만 주문 테이블에서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문 테이블 갖다 버릴 거예요. 델키로 버렸을 때 내가 실컷 작성해놓은 코드 날라가는 일은 없어야 됐어. 두 개만 잘 나와야 될 텐데요. 실행. 아, 개수가 두 개가 맞네요. 그럼 개수만 맞으면 또 안 되겠죠. 예, 엎어치고 그림처럼 회원 테이블 열어서 두 군데가 정확하게 다 맞아떨어지는지를 보셔야 될 거예요. 해서 맞네요. 민규 한번 볼까요? 민규 날짜에는 4월이 애초에 없어요. 그날 주문한 흔적이 없네? 잘 엎어 썼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테이블은 끄고 쿼리 저장하셔야죠. 날려먹기 전에 많이 썼잖아요. 관리 대상 회원 처리입니다. 잘했으면 꺼야죠. 자, 다음 문제. 입고일, 월별, 생산지, 별로, 수량의 합계를 구하는 크로스탭 쿼리, 테이블 2개. 이래라 저래라 뭐 말도 많네요. 만들어 보겠습니다.
쿼리 디자인. 테이블 2개요. 씨앗하고 씨앗 입구하고 쭉쭉 늘려서 한눈에 잘 보이게. 크로스탭으로 유형 변경. 입고 월은 지문에 입고 일자에 월 쓰라고 했습니다. 입고 일자 필요해서 잡아오고요. 좀 더 크게 해서 볼까요? 필요해서 들고 왔는데 바깥에 보고 싶으면 글자는 입고 월인 거고요. 앞, 뒤 갈라놔야죠. once 함수 안에다가 날짜를 잡아 넣어서 월만 쏙 빼낼 거예요. 이렇게 생긴 아이들이 행마다 한 번씩 보이죠. 묶어 한 번씩 행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입고 품종수는 지문에 씨앗 코드 쓰라고 했는데 씨앗 코드 양쪽 집에 다 있네? 그럼 1대 다 해서 1에 있는 거 잡아오면 되죠. 전부 다 가진 아이니까요. 들고 와놓고 실행해봤더니 다르네? 그럼 옆집으로 바꿔치기 하시면 돼요. 자, 씨앗 코드 들고 왔지만 밖에 보고 싶은 글자는 따로 있으니 입고 품종수로 적어주겠습니다. 콜론으로 앞, 뒤 딱 갈라놓는 거죠. 목적은 개수 셀 거예요. 그리고 숫자 하나, 두 개, 세 개가 나오죠. 위치는요. 행마다 나오네요. 국내산하고 수입산을 갈라놓는 건 생산지, 원산지가 한국이면 원산지 적어. 잡아다가 좀 물어보러 가줄게요. if 써서요. IIF입니다. 자, 원산지가 같느냐 한국하고 물어봐요. 해서 맞으면 국내산이고요. 그거 아니면 수입산이 될 거예요. 비교 참 거짓인 거죠. 나가서 엔터 활짝 펼쳐놓고 이건 묶는 방법이 맞아요. 한 번씩만 보이잖아요. 묶어 한 번씩 방향상 열마다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직 손대지 않은 정보 국내산 밑에 있는 숫자하고 수입산 밑에 있는 숫자가 바로 입고 수량의 합계가 될 겁니다. 입고 수량을 잡아다가 합계해라 하고 시켜놓고 위치는 행렬 교차 지점인 감영역에 이러면 일단 비로소 실행 한번 할 수 있는 상태. 1, 2, 3이 그리고 once만 썼으니까 떼기만 있겠죠. 왼쪽에 붙으려면 글자 처리, 즉 and 연산자로 붙여주면 되겠고요. 10, 15, 5 숫자 몇 개 안 되니까 다 눈에 잘 보이죠. 65부터 시작해서 125까지. 그럼 이제 월만 해결 잘해주면 끝이네. 여러분 이거 조건 자리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필드 자리에서 벌어지는 일은요. 무에서 유로 창조되는 거예요. 없어요. 그럼 내가 만들어 써야 되겠죠? 그게 필드에서 하는 일이고요. 이 조건 처리를 하는 거는 이미 뭐가 있어야 돼요. 있는 와중에 이상, 이하, 초과, 미만, 간이 다르니 해서 조건 걸어서 내쳐버리면 양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조건을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months가 지금 1, 2, 3이라는 숫자만 갖고 있죠? 그러니까 콜론 뒤쪽에 이 공간을 형성하는 행마다 나온 아이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되는. 즉, 그 month 옆에다가 월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이렇게 해서 공간을 형성을 하겠다는 얘기가 없었거든요. 글자가 갑자기 들어갔으니까 왼쪽에 착 갖다 붙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 방향 잘 보셔야 될 겁니다. 시킨 거 다 했고요. 함수도 다 썼어요. 이름은 입구 현황.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쿼리도 완성. 자, 세 번째 읽어볼 것도 많네요. 변수창도 등장하고요. 계산식도 해야 되는데 함수 스위치 나왔습니다. 메시지 이름도 되게 길어요. 그림하고 똑같은 순서로 등장하는 거 해보도록 하죠. 만들러 갑니다. 테이블 2개, 씨앗하고 씨앗 입구 쭉쭉 늘려놓고 특별히 유언 없어 보이죠? 자리 잡아볼게요. 입고 일자 잡아오고 이 아이는 내림차순 정렬을 시킬 거고요. 씨앗명 입고 잡아옵니다. 입고 수량 순서 바뀌면 안 돼요. 입고 단가 그리고 판매 단가까지는 기존에 다 있는 정보들. 부가세가 없어요. 만들어야겠네요. 그럼 쭉쭉 적어보도록 하죠. 부가세라는 제목은 없으니까 콜론 앞에다 배치하면 되고 콜론 뒤쪽에 실제로 이 공간을 막 해결하는 거는 계산해서 작업하려고요. 여기에 스위치가 들어가겠네요. 꽤 길게 한눈에 보이게 하려고 제가 공간을 조금 조정할 거고 글꼴도 조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줄여볼 거예요. 좀 줄여야 그나마 한눈에 조금 들어올 거니까. 자, 스위치 함수 사용하는 방법은 묻고 답하고 물어봐서 맞으면 물어봐서 맞으면이에요.
첫 번째 질문, 입고 단가가 1만 원 이하니 작거나 같냐 1만보다. 자, 여기서 질문. 저 왜 대괄호를 안 썼죠? 앞선 문제 풀 때는 필드명입니다. 대괄호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필드인데도 대괄호를 안 해요? 라고 하면 여기 원래 필드 자리죠. 우리 지금 일 어디서 하는데요? 필드 자리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필드가 필드 지자리에 등장하는 거니까 원래 지자리죠. 그럼 굳이 내가 안 챙겨도 됩니다. 물론 대괄호 쓰는 게 정석이 맞기는 해요. 이렇게 물어봐서 맞으면 어떻게? 판매 단가 곱하기 0.1입니다. 액세스하고 비주얼 베이직에는 퍼센트 기호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럼 바로 에러 나거든요. 물어봐서 답하고 물어봐서 답하고 물어봐서 답하고 비슷한 패턴으로 흘러가더라. 그래서 미리 복사를 좀 해가지고요. 다다다다 붙여놓으면 안 돼요. 붙여놓고 고치고 붙여놓고 고치고 이렇게 해볼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뭐예요? 5만 이하니 하고 물어볼 거예요. 그럼 1만 5로 고치면 되겠고요. 공식상 0.1은 0.2가 되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5만을 초과하면 하고 물어볼 거예요. 부동호 방향이 바뀌겠죠. 크다? 5입니다. 그러면 0.1은 0.3이 될 거예요. 괄호 끝. 비교해서 맞으면 비교해서 맞으면 비교해서 맞으면 이렇게 될 거예요. 꽤나 길게 적었죠. 미리 복사해서 혹시나를 대비를 좀 할게요. 이런 거 확인 나가센터 딱 때리는 거예요. 일단은 별일 없네요. 그럼 정렬도 했고 함수도 썼고 아직 저 변수 작업은 안 했습니다. 나가서 실행 한번 해볼게요. 현재 상태가 어떤가, 어디 에러는 안 나나. 현재 레코드 개수 30개고요. 하나 챙길 게 있네요. 통화 스타일. 입고 단가, 판매 단가, 부가세는 돈처럼 보여요. 이게 훨씬 쉽겠죠. 변수보다. 얼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성 시트 잡아다가 영역은 세 개가 한꺼번에 잡힐지는 몰라도 일은 시켜 먹을 수가 없어요. 나는 필드 속성이 필요한 사람이지 쿼리 속성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서요. 입고 수량은 안 됩니다. 단가, 부가세 셋집한테만 줄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형식상 동화. 판매 단가도 찔러놓고 돈으로 보여라 동화. 부가세도 찔러놓고 돈으로 보여라 동화. 그리고 실행해서 잘 보이는 것까지 했어요. 그러면 변수 처리만 해주면 이 문제 끝이네요. 씨앗 명한테 가서 물어볼 거예요. 확대 좀 더 크게. 지금 1부만 적어도 답 나와야 될 판이거든요. 양쪽에다 별 박을 거예요. 대괄호 문장이 좀 길지만 오타 내면 안 되겠죠. 검사할 씨앗 명의 일부를 입력하시오. 검색할 씨앗 명의 일부를 입력하시오. 앞뒤 별박으로 갑니다. 별짝지 like. 별은 글자, 뒷집에 꼴이 다르니까 연결. 앞뒤 스페이스 있으면 안 되니까 바싹 잡으세요. 쌍따옴표로 문자 처리. 앞뒤 꼴은 다르지만 같이 있어야 하니까 연결고리도 해주는 거예요. 이러고 나가서 또 엔터 활짝 펼쳐놓겠습니다. 그럼 다인 것 같은데 그림처럼 국만 적어도 두 집 잘 나와야겠네요. 다시 한 번 더 오타. 검색할 시험명의 일부를 입력하시오. 국 엔터. 자, 수레국화 금계국 나와야 되겠고요. 다른 것들은 원래 거지만 부가세 내가 만들었죠. 공식상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숫자 꼭 확인하시고요. 맞으면 얼른 저장하는 거예요. 씨앗 입고 조회입니다. 테이블 세 가지를 이용해서 그림처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요. 쿼리 디자인. 씨앗 입고 주문. 씨앗 입고 주문. 순서는 상관이 없지만 본인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쭉쭉 늘려놓고 자리 잡겠습니다. 뭐 이래봐야 몇 개 없으니까요. 씨앗 명 있고요. 최근 입고 일자는 문제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입고 일자가 최대값 함수 필요하네요. 최대값 해라. 제일 최근에 시킨 날짜가 아무래도 제일 크겠죠. 글자를 쓰려고 하니까 6글자 중에서 4글자 똑같아서 제가 미리 복사를 좀 했어요. 최근은 내 손을 쓰고 갖다 붙이고 콜론 앞뒤로 갈라주고. 그럼 두 번째 자리가 완성이 되죠. 총 입고량은 입고 수량 잡아다가 합계해라 하고 시킬 거예요. 바깥에는 총 입고량입니다.
콜론 앞뒤. 총 주문량은 테이블 이름도 정확하게 나왔어요. 주문에 있는 수량을 합계해라. 바깥에 총 주문량. 마지막 재고 비율은 공식 직접 만들어 쓰네요. 자, 재고 비율은 총 주문량 나누기 총 입고량. 아시다시피 앞서 문제에서도 비슷한 거 있었죠. 다 없는 글자예요. 여기는 다 새로 만들어진 애들이에요. 나눗셈을 했기 때문에 반의 소점은 줄줄줄 나올 테지만 정답처럼 소수이야 한 자리 퍼센트로 보이게 하려고 나가서 엔터. 방금 나는 나눗셈, 사칙, 연산식 적었어 하고 알려주고 배운 것처럼 속성 시트에다가 쿵 찔린 얘한테 주기를 겉으로 보이는 형식상 아니 왜 여기 또 소수자릿수가 안 보이니? 아직 프로그램은 몰라요. 사람인 나는 아닌데 나는 여기 숫자 나오는 건 아닌데 프로그램 모르거든요. 한번 슬쩍 나가서 확실하게 숫자인 걸 딱 집어놓고 다시 돌아오면 이 아이가 숫자릿수가 등장한다라는 거. 그럼 이제 시켜 먹으면 되죠. 겉으로 보이는 형식상 100분의 스타일로 보일 건데 소수는 한 자리까지 보여라 하고 안정감 있게 시키는 거예요. 이러고 실행을 하면 이렇게 모양 예쁘게 등장하는 거죠. 아직 문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했는데 아직 라이크 연산자 안 썼죠. 라이크가 났다는 얘기는 어디 별 박을 일이 생긴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줄 해보세요. 씨앗 코드가요. 난 씨앗 코드 들고 온 적이 없어요. A부터 B 문자 중 하나로 시작하는 그러면 뒤에다 별 박아서 하면 되는데 에서까지 이런 건 어떻게 하지? 라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필요한 씨앗 코드는요. 이 집, 저 집 다 있어요. 그렇다면 1에 전부 다 있다는 1. 일단 필요하니까 잡아옵니다. 표시는 빼야죠. 밖에는 보이면 안 되니까요. 자, 숫자가 아니라 글자가 지금 등장하죠. 숫자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에서까지 숫자 고 범위 잡는 방법을 변수도 아니고 에서까지 저거 어떻게 하지? 라이크 연산자도 써야 되고요. 자, 여기 카페입니다. 수업 시간에 제가 필기하라고 했을 거예요. 크로스스텝 커리가 예전에 설명할 때 이걸 제가 누가 물어봐서 설명한 것 뿐이지 다른 데서 뭐 못 쓰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생각에 에서까지 얘가 범위를 잡네? 그럼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나? 옛날 날짜라고 무시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설명, 연습할 수 있는 파일, 예시, 그리고 이어지는 영상까지 다 카페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에서까지 조건 행의 대괄호 적절하게 문제는 시작하는이 될 수도 있고 포함이 될 수도 있고 끝나는이 될 수도 있으니까 별과 라이크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대괄호를 쓰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괄호가 조건 행이 등장하면 변수창이지만 우리는 메시지 박스 변수창 쓸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건 조금 달라. 빼기 하이픈. 이 하이픈이 에서까지를 해결을 해줄 거예요. 이거 한글, 영어, 숫자 전부 다 쓸 수 있습니다. 사실 글자 가지고 에서까지라고 하니까 되게 이상해 보이긴 하죠. 문제 그럼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합 코드에서 화면 크게 해서 볼게요. 일단은 대괄호, 대문자 A 빼기 B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하자면 해석상 A에서 B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이에 내가 여기 F라고 적어버리면 해석은 A에서 F까지라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B고요. 문제에서 시작하는 이라고 했으니까 별은 뒤에 갖다 박을 거예요. 그럼 포함이면 양쪽에 해주고 끝이 나면은 별 앞에다 적절하게 박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따지면 이거 전부 다 글자잖아요. 쌍따옴표, 즉 A로 시작하는 거에서 B로 시작하는 거까지 정도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별 박았어요. 잊지 말고 짝지 라이커도 꼭 챙깁시다. 대소문자는 상관없어요. 이러고 나가서 엔터 탁 치면 알아서 싹 바뀌거든요. 그림하고 똑같이 잘 나와야 될 텐데요. 레코드 개수는 안 나와 있지만 한연화까지. 이러고 실행을 하면 금계국부터 한연화까지 재고 비율 숫자 70.0%부터 16.2%까지 잘 나오는지 보고 저장합니다. 제가 곁들여서 설명 하나 더 해드릴 거예요. 이 부분의 답은 재고 현황이지 이름이네요. 에서까지라니 희한하죠. 자, 일단 답 나온 거는 끄고 예시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씨앗 테이블을 열어보면 씨앗 명 필드에 전부 한글인 상태예요. 한글로 제가
기역, 니은, 디귿. 디귿부터 해볼까요? 다에서 아까지로 시작하는 이란 걸 해볼게요. 다에서 아까지예요. 연습하는 방법도 이제 설명 이렇게 해드릴 거예요. 필요하다면. 이런 거 연습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아무 문제를 하나 열어서 쿼리 만들려고 합니다. 시야 테이블, 시야명만 잡아다가 일단 실행을 해보면 그 시야명 잘 보이네요. 22개.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다에서 아로 시작하는 이라고 있었죠. 그럼 배운 대로 합시다. 대괄호에다가 다 빼기 아라고 하면 해석상 다에서 아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다 별 박아서 그렇게 시작하는 이라고 잡아주고 별을 박았어. 전부 다 글자잖아. 쌍따옴표. 짝지 라이크도 앞에다가 챙기러 갑니다. 다로 시작하는 거에서 아로 시작하는 것까지라고 해석이 될 거예요. 나가서 엔터. 뭐 별일 없죠? 실행을 해봤더니 시작하는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에서 아까지입니다. 그러면 미음, 비읍, 미음, 시옷, 디귿. 그죠? 잘 나왔죠? 근데 뭐가 없어요? 이응으로 시작하는 애 없어요. 분명히 이응, 안개꽃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지라고 했으니까 아야 어여순, 즉 모음도 봐야 되는 거죠. 나중에 받침도 아마 신경 쓰게 될 건데 시험 문제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내가 이응도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모음은 아에서 이까지죠. 그럼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아 대신에 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해석을 하면 다에서 이까지 모음도 보겠다는 얘기죠. 이러고 실행을 하면은 이베리스도 보이고 양귀비도 보이고 유채꽃도 보이고 안개꽃도 보이는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에서까지 글자 사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그냥 ABCD 알파벳만 보면 되겠지만 한글인 경우에는 자음과 모음까지도 신경 써서 연습이 가능하다. 연습만 했던 거니까 저장하지 말고 그냥 꺼버리시면 되겠네요. 이제 문제 하나 남았습니다. 쿼리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번. 씨앗하고 씨앗 있고 쭉쭉 늘려놓고 무슨 유형은 따로 없어 보이고요. 씨앗 코드 양쪽 집에 다 있으면 1옆에 있는 거 전부 다 들고 있는 거. 실행해보고 틀리면 옆집으로 고치죠 뭐. 씨앗명도 있으니까 잡아오고 다음 입구일자. 입구일자로부터 15일 이후. 그럼 좀 이따가 할까? 지금 못하겠더라 그러면 자리라도 잡아놓고 가야죠. 입구일자가 필요하니까 들고는 오고 좀 이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필요 수량은 그냥 입구 수량 2배예요. 입구 수량을 잡아다가 바깥에 보일 글자 필요 수량 콜론 곱하기 2 단순히 곱하기면 충분할 듯 하니까요. 그럼 입구일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다음 입구일자니까 복사해놓고 이름 쓰고 붙이고 콜론 이렇게 해주면 앞에 제목 해결했죠. 함수는 add date라는 함수 써가지고 날짜 더 해줄 거예요. add date, add date. 자, date add는요. 인수, 날짜가 들어있는 필드, 증감, 인터벌 뭐 등등 이렇게 쓰는데 자, 이렇다 치죠. date add 인수 몇 개더라? 이 순서 어떻게 되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문제 풀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일단 하던 거는 마무리 좀 짓고 괄호 열었으면 일단 닫아 놓으세요. 이게 뭐가 순서가 나오더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밖에 나와서 아무 조건 자리에 인수 잘못했다고 하죠. 나는 괄호만 닫고 나오면 될 줄 알았는데 잘 모르겠더라. 그러면 뭐 할 수 없죠. 지워야죠. 1이라도 하나 박아놓고 나와야 아무 소리 안 할 거예요. 아무 조건 자리에 데이트 애드라고 써보면 사용하는 방법이 나와요. 교재 보시면 함수 정리되어 있는 페이지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인터벌, 넘버, 데이트 이렇게 이제 인수가 3가지인 거예요. 인터벌은 쌍따옴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더하고 빼고 할 건데 연 단위 할 것인지 월 단위 할 것인지 일 단위 할 것인지 시, 분, 초 단위로 할 것인지 쌍따옴표에다 year, month, day의 머리 글자, hour, minute, second의 머리 글자, week, day 머리 글자 이런 거 쓰거든요. 두 번째 넘버는 증감이에요. 증가만 하는 게 아니라 증감이거든요. 양수값 쓰면 이후가 되고 음수값 쓰면 이전이 되는 거예요. 데이트라고 하는 이 자리가 날짜가 있는 필드 혹은 날짜가 들어야 되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잡아다 기억이 안 나면
큰 도움은 되진 않지만 밖에 나와서 조건 자리에다 함수를 쓰면 그게 조금 도움이 된다라는 거. 그럼 다시 이왕에 화면 크게 키워놨으니 여기다 그냥 줄줄 적어볼까요? 아, 이거 데이트 애드는 첫 번째 쌍따옴표에 1단위 할 거야 라고 쌍따옴표 D를 쓰는 거고요. 쉼표 15라고 쓰게 되면 15, 1 이후가 되는 거예요. 날짜를 갖고 있는 필드는 입고 일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필요한 인수 정보 엔터 끝. 자, 보세요. 별말 없잖아요. 별말이 없어요. 자,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판매 단가가 1만 원 이후. 나는 판매 단가를 들고 온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필요한 애 잡아와요. 밖에는 보이면 안 돼요. 조건에 작거나 같다 1만보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습니다. 실행 한번 해볼까요? 레코드 개수부터 먼저 13, 정답에도 13. 순서 물망초부터 데이지까지, 날짜 1월 18일부터 3월 22일까지. 수량도 70에서 50까지. 똑같네요. 그럼 저장을 해야죠. 얘 이름은 다음 입구의 생성입니다. 자, 그럼 풀이가 모두 끝났어요. 제가 요 정도까지만 풀이 영상을 해드릴 거고요. 다음 회차부터는 풀이 영상이 없습니다. 간간히 쿼리가 좀 어려우면 쿼리만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제가 공개를 하면 모를까 이제 통째로 1번부터 마지막까지 풀이 영상은 앞으로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공부하실 때요. 그냥 대놓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교재, QR 영상 먼저 보고 첫 번째로 푸는 문제, 또 풀어보는 문제 아니고 처음 풀어보는 문제는 정답을 보고 푸세요. 그리고 다 풀고 다시 한번 풀어봐야지라고 했을 때 최대한 정답 안 보고 풀 수 있는 만큼 해보는 거예요. 절대 호기롭게 나 혼자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오랫동안 고민하지 말고 영상을 먼저 보세요. 영상 보고 끊지 말고 끝까지 영상 좀 보시고요. 그리고 나 저거 알아. 당연히 저렇게 해야지.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좀 보신 후에 정답과 함께 공부를 하셔야만 공부하는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영상을 보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혼자 덤비시면 안 돼요.